자, 이미 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 이것은 금지되어 있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반드시 그것을 조사하고 그 행위자를 가해자를 반드시 징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판례 9번 보시죠. 유인물 4페이지에 참고 판례 9번에 보시면 제일 아랫부분에 원고가 징계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즉 성희롱 가해자는 징계 해고까지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정당하다 하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반드시 취하는 것이 성희롱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업관리 10번은 최근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성희롱 피해자와 또 그를 조력해주는 도와주려는 근로자들을 회사가 불이익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끝까지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대법원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죠. 5페이지에 가셔서 이 창업판례 10번의 끝부분에 보시면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등을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 처분 등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희롱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이런 일이 현장에 비일비재한데 사용자들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뿌리 깊은 고질병인 그런 조직들도 있다는 점, 이런 걸 좀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새로 규정된 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법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역시 사용자는 철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 이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만들면서 아주 특이한 입법을 국회가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같이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서 업무상 질병 가운데 그 다목에 가시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뭐 제일 흔한 게 우울증일 겁니다. 그런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우울증이 걸렸는데 회사에다가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조사를 요청했더니, 구제를 요청했더니 회사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근로자가 어떻게 합니까? 네, 자신이 우울증 걸렸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게 되면 회사가 발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제 조치를 근로자는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같이 개정한 것,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하게 예방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아주 실효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잘된 입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회사에서 이 점을 호소하는 그런 근로자가 있을 때 그걸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구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노사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 잘 생각해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을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건 직장의 단합을 해치고 직장의 효율을 아주 저하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치시키는데 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아까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의 직장 생활을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과감하게 그런 사람을 없애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일반 근로자들이 좀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페이지 그 박스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